디얼 스미스 씨, 공동 창작 문교진, 안솔솔, 조현미, 무대 아파트 단지 정문 앞 일방통행길. 에피소드 하나. 말을 하지 않으면. 남자가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네가 음악을 한다고? 야, 그거 힘들 텐데. 아니, 내가 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그래. 당연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겠고. 그런데 너 음악은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알바 뛰면서 언제 음악하고 어떻게 음악을 해? 음악으로도 충분히 먹고 산다고? 그래, 그런 말은 좋은데 아마 네 머릿속에는 비틀즈가 가득 찼겠지만 현실은 와이키키 브라더스야. 야, 임마! 뭐야, 야! 길 한쪽에 택시 옆에 서서 전화기를 물끄러미 내려보다가 주머니에 넣는다. 다들 아시죠? 와이키키 브라더스. 왜 영화 속에서 한 끼의 밥과 하룻밤 잠자리를 얻기 위해서 시골 밤무대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쓰러지고 마는 36밴드. 뭐 음악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계를 위해서 음악으로 발버둥 친다고나 할까? 아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이가 겪을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제가 아이에게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아이가 음악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새꼬챙이처럼 들어박힌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피하지만 남는 김치라도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 주세요. 제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떤 촉망받던 젊은 극작가가 배고픔에 못 이겨 죽어가면서 남긴 쪽지랍니다. 뭐 우리 아이의 말을 들면 예술이라는 것은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청년의 예술은 돈에 배반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빼앗겨버리고 죽임까지 당한 것이죠.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마 최악의 경험만 보일 겁니다. 바로 저희 아이가 딱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제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라도 자기의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말을 못해요.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저 버티면서 아마 내일은 꽃이 필 거야. 저 길 끝에는 바다가 있겠지. 이런 꿈만 꾸고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그 유명한 수도꼭지 오 박사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의 인생은 아이 거니까 아이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의 인생을 사세요. 그러나 꿈만 꾸고 있는 아이의 미래가 악정고투가 분명한 그 미래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흔쾌히 둥을 두드리면서 그래 넌 참 멋진 놈이구나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는 분명히 길길이 나뛸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한 푼이라도 손을 벌리지 않을 겁니다. 아주 기고만장해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나 그게 자신감일까요? 혹시 그것이 아버지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비명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얘기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앉아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어느 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자식이 겪어야 될 그 미래가 아주 끔찍하고 무서웠던 모양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란 백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런 강력한 백도 없습니다. 그저 이 빈약한 몸뚱이 하나로 세상에 맞서고 있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인생이 그러한 거예요. 비틀거리라도 길은 걸어가야지. 걸어가면서 그 무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에게 네가 걸어야 할 길은 힘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는 너를 노리는 무섭고 야비한 야수 한 마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주며 살아갈 겁니다. 비록 아이에게 길은 열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그 길에서 지쳐 돌아올 때 퇴로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 자, 인생이 그러하니까 저는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에피소드 2 자전거 위에서 종로 3가 포화예술극장 앞에서 택시에 오르는 50대 중반의 여자. 손에는 바이센테니얼맨 영화 리플스를 들고 있다. 어휴, 어서 오세요. 네, 어디로 모실까요? 고덕이요? 예, 고독이요. 네. 아유, 좋은 영화를 보고 오셨나 봅니다. 아, 이거요? 이거 인간이 되고 싶은 로봇 얘기였어요. 그 공장에서 찍어준 다 똑같이 생긴 바코드 말고 자기 이름,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싶은? 로봇이 일만 잘하면 됐지 무슨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럴까요? 평생 로봇처럼 치열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대요. 시지푸스가 산 위로 밀어올리는 바윗돌의 무게를 양 어깨로 들어올리는 것보다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나? 이만하면 잘 산 거야. 스스로도 기특할 만큼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가슴에 남은 건 뻥 뚫린 구멍뿐이더래요. 쉴 새 없이 찬바람이 밀려오고 허거롭다나? 아이고, 갱년기에 빠지셨군요. 갱년기에는 자라탕이 최고입니다. 근데요, 그 허무함을 잊어보려고 자전거를 배운대요. 아니, 어려서도 못 배운 자전거를 50이 훌쩍 넘은 지금 타려니 잘 될 턱이 있나요? 매번 넘어져서 이 무릎에 피딱지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남들처럼 너른 들판에 누워서 햇빛도 즐기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편히 한숨 자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저는 부럽기만 합니다. 남편분께서 자전거로 취미생활을 하시니. 근데요, 운동신경까지 둔한 사람이 왜 하필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인생처럼 쉬지 않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져 버리는 자전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다 타버려서 이제는 숨을 쉬고 살고 싶다는 사람이 알다가도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바보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 자전거 중독성이 은근히 강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아마 더 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여자 택시에서 내리려다 말고 천천히 몸을 돌려 기사를 돌아본다. 아저씨, 예.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예. 바보 같다는 사람 예. 바로 저예요. 예. 에피소드 참. 3. 상처인 줄도 모르고. 상복 입은 혜자가 택시에 탄다. 깜짝이야. 언제 타셨어요? 아유, 너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데나요. 예, 아무데나요? 동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예. 동네 기사. 한 바퀴요? 차를 출발시킨다. 아저씨, 예. 아픈 게 죄일까요? 예? 아니,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까지 되면 저희 아버진 죄인처럼 살았어요. 집안 가장이 아파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아유,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 듣기 싫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어요. 제가 원망하는 마음 들킬까 봐. 들키면 죄책감 드니까. 그럼 더 미안해지니까. 내 마음 숨기려고 아버지에게 착한 딸이 되려고 했어요. 나는 없고 착한 딸만 남았죠. 착한 딸이 되려고 저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그러셨군요. 아버지처럼 자식한테 미안한 부모 되기 싫어. 저 스스로에게 얼마나 모질게 살았는지 몰라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저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그땐 몰랐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는지. 그랬군요. 그 마음이 왜 살아계실 때는 안 보였을까요? 기사 차를 세운다. 손님,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릴게요. 어떻게 한 바퀴 더 돌아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애쓰셨다고, 고마웠다고. 혜자 택시에서 내린다. 에필로그. 비틀거리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흔들거리며 사는 우리의 스미스 씨. 지금 이 순간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디어 스미스 씨. 냉혹하게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스미스 씨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등장인물 남자 문교진. 여자 안솔솔. 혜자 조현미. 해설 박현미였습니다.